지금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펜이 손에 잘 잡히지도 않을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수능날 내 망치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내가 순공 10시간 이상씩 하면서 알차게 보내고 있기보다도 사실 많은 시간들을 날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유튜브 보게 되고 인스타 보게 되고 사람들이 도피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시기에 내가 수능을 칠 때 또 고3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시간을 버리지 않고 수능까지 남은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 5가지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5가지 팁은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반드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쓰고 있을 정도로 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 저 개인적으로 한 2-3년 정도 썼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전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 다음날 공부 시간을 많이 날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딱 처음에 그 펜을 잡기까지 그 시간에 가장 날리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일단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디폴트인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선뜻 책을 펼치고 펜을 잡아서 공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ASMR 뭐 들을지 검색하고 아니면 유튜브 좀 서핑하고 필통 정리하고 물 떠오고 이런다고 시간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일어나서 그냥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을 엄청 구체적으로 적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집 145페이지에 첫 번째 지문 경제제재 땡땡땡 지문 읽기 바로 그냥 이것부터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자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될 게 바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펜 잡고 바로 시작하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또 자기 전에 계획을 안 세우던 학생들이 내일 할 일을 엄청 구체적으로 전부 다 세워놓으러 가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 적어놓고 자면 돼요. 저도 사실 P라서 막 그 다음날 있을 일을 전부 다 막 다 적어놓고 자진 않거든요. 하지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적어놓습니다. 그래야지 버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요. 공부하기 전에 딴짓한다고 시간 날려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 무조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요도가 높은 일로 배치하는 게 좋아요. 중요도가 높다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문학 기출 세지문 풀고 분석이라는 과제하고 영단어 100개 외우기라는 과제가 있을 때 이게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과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 먼저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과제부터. 이거는 사실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냥 집 가는 차 안에서 외워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과학을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의지력이 100이라고 치면 점점 하루가 저물어 갈수록 의지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의지력 게이지가 100이라면 일상생활을 하면 할수록 게이지가 80에서 0까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 전부 다 한 다음에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게 된 이유도 의지력이 박살나서 그렇거든요. 하루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의지력을 다 썼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끝난 막판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홀려서 유튜브를 보고 폭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이 약해진 시점에서는 작은 의지력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배치를 해놔야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딴짓을 하고 난 이후의 감정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기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를 보기 전에 한 3초에서 5초간 유튜브를 보고 났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유튜브 서핑하고 나면 그냥 기분이 더럽잖아요. 찝찝하고. 왜냐면 내가 그 유튜브를 보는 행위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란 매체에 내가 이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한 찝찝함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그 도피성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기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고 났을 때. 그래서 그 기분을 상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켰을 때 이 영상, 쇼츠가 나한테 줄 도파민, 기분 좋음 이런 것들을 상상하니까 유튜브를 켜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가는 거죠. 유튜브를 사용하고 난 뒤에 감정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사용한 뒤에 찝찝함이나 허탈함 같은 게 떠오르겠죠. 그러면 놀랍게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요. 이건 여러분이 진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폰을 보고 싶을 때 폰을 보고 난 뒤에 거의 100이면 100 어차피 다 기분이 안 좋기만 하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폰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폰을 만지고 싶은 충동, 커뮤니티 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게 잠재워진다니까요. 이거는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해본 학생일수록 그 허탈한 감정도 잘 알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한 3년 전쯤에 테드 강연에서 봤던 방법인데 진짜 효과적이어가지고 제가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 저도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냥 생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리마인드를 안 하면 그냥 까먹고 유튜브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 항상 이 문구를 적어놓고 내가 뭔가 딴짓을 하고 싶을 때 그 딴짓을 하고 난 이후의 감정을 상상해서 통제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if then 기법이라는 건데 이게 공법 학계에서는 좀 유명한 기법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리스트업하고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톡을 보고 싶어. 그러면 영단어
10개 먼저 외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외우는 동안에 카톡 보고 싶다는 마음이 또 잠재워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또 극복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유튜브 보고 싶어. 그러면 비문학 지문 읽고 문제 풀기라는 행동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동들이 들 때 그 충동에 대응할 행동들을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하면 볼 수 있겠다, 이걸 다 하면 본다라고 정해놔. 그러면 설령 이걸 다 하고 보더라도 그냥 10번 볼 거를 이렇게 공부하고 3번, 4번 보는 걸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뭔가 내가 끊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 if된 기법을 써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때 이거 쓸 때 주의할 점은 진짜 10개 외우고 봐야 돼요. 명단을 10개 외우고 진짜 카톡 봐야 돼요. 왜냐면 10개 외웠는데도 그냥 공부하자고 카톡을 안 봐버리잖아. 그럼 오히려 뇌에서는 어차피 이거 외우고 보자라는 그 뇌의 생각이 안 먹혀 들어가요. 뇌가 안 믿어, 더 이상. 그래서 또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긴 봐야 돼요, 내가 할 걸 다 했으면. 근데 자연스럽게 이걸 하다 보니까 공부하려는 관성이 생겨가지고 이 욕망이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딴짓을 많이 하고 있고 바로 줄이기는 좀 힘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너무 강경하게 딱 조치를 해버리면 어차피 일주일, 2주일 하다가 바로 다시 돌아와요. 그럴 바에는 한 달 동안 약하게라도 지속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계획 달성 과정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건 전 가장 추천드리는 게 달력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기간이 그때 한 35일인가 이랬었는데 30일 정도를 달력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좀 큰 달력을 하나 사서 이 달력 위에다가 공부 시간만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있으면 제가 1일차 때 공부를 14시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야. 근데 만약에 14시간 30분 했어 다음날, 그럼 이렇게 적. 그래서 공부 시간이 앉아있는 시간이 14시간이 넘잖아. 그러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쳤어, 이렇게. 그래서 정말 거짓말 1도 안 치고 28일,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달력이 28일째 되는 날까지 제가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별게 아닌데 이게 5일째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넘어가고 10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 동그라미를 깨기가 싫은 거야. 오늘은 X 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싫은데도 꾸역꾸역 하고, 하기 싫은데도 3시간 정도 더 앉아있으면서 그래도 영어 단어 한 자라도 더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시각화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했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험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이렇게 좀 2달만이라도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시각화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14시간으로 잡는 거는 좀 빡셀 수도 있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능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빡세게는 하지 말고 뭐 한두 개 정도는 X가 있어도 되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진짜 28일째까지 채워지잖아요. 자기 감동이 밀려와. 내가 진짜 이 정도까지 하는 놈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다고 봐요. 계획 달성 과정을 시각화하는 게. 플래너에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건 한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관성이 생기기가 힘들거든요. 계속 동그라미 쳐져온 게 눈에 보이면 오늘도 치고 싶어져요, 관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달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공부를 할 때는 남은 기간만이라도 무조건 사회적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재수학원 다니는 학생들 보면 이제 재수학원이 수능 바로 전날까지 재수학원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곳은 그렇게 하진 않았고 한 수능 치기 2주 전?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퇴실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 혼자 공부하겠다고 1인실 독서실을 쓴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독서실 가가지고 1인실 끊어서 남은 기간 수능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 친구들 수능 끝나고 물어봤는데 그 2주 동안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날이 진짜 일주일도 진짜 3일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수능이 다가왔으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라고 하겠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이 2주일, 일주일?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1인실이나 또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볼 수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딴짓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수능 직전은 진짜 등급이 바뀔 수도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이렇게 날려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다인실로 가거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제가 매년 말하는 건데도 학생들이 지키지 않아가지고 공부 시간 날리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독서실 1인실보다는 카페가 낫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시간 안 날리고 순공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이걸 왜 굳이 말씀드리냐?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능 날까지 공부 시간을 안 날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재수생이나 고3이었으면 지금 제가 한 말들 전부 다 정리해놓고 매일 아침 상기하면서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볼 것 같아요.